자, 드디어 6장에서는 recursive function, 재귀 함수의 정의, 되도는 함수의 정의, 혹은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정의되는 함수,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recursive function, 보통 제일 많이는 재귀 함수라고 부르는 이런 함수들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드디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팩토리얼 함수를 작성할 때, 물론 이렇게 작성해도 되지만 재귀 함수를 이렇게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도 되지만, 이미 앞에서 해본 바와 같이 앞에서는 FACT라고 했었나 팩토리얼 길게 했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은 짧게 FAC라고 부릅시다. 이 함수를 프로덕트라는 리스트를 1에서 n까지 곱하는 이런 이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재귀 함수 FAC를 FAC의 바디용 안에서 FAC 더 작은 것에 대한 FAC를 불러주는 이런 것,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이 함수를 함수 정의에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재귀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재귀 함수에는 보통 베이스 케이스라고, 가장 기본적인 경우와 리커시브 케이스라고, 이런 재귀적인 함수 호출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자연수의 경우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과 굉장히 밀접한 구조를 갖습니다. 0인 경우에 수학적 귀납법의 베이스 케이스, 기초는 어떻게 처리하냐? 1로 처리하고, 그러면 어떤 0보다 큰 어떤 n이 있다고 치면 n보다 하나 작은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 FAC를 구할 수 있다는 가정, 즉 귀납 가정을 하면 FAC n 팩토리얼은 귀납 가정에 의해서 n-1 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n만 하면 전체 n 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 귀납법에서 증명을 하듯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잡아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함수형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귀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0, 가장 작은 값, 제일 기본적인 값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음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양수에 대해서만 팩토리얼이 정의되어 있다고 할 때 가장 작은 값 0에 대해서는 1로 처리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큰 값들에 대해서는 n-1의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이제 귀납 가정이죠. 가정하면 n의 팩토리얼은 거기다 곱하기 n만 하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커시브 케이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걸 인덕티브 케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보통 리커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리커시브 케이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팩토리얼 함수가 이거를 그냥 무슨 수학적 귀납법으로 해서 이걸 구할 수 있다 가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도 물론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계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계산이 일어나는 방식은 재귀적이지 않은 함수랑 똑같아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식을 풀어나가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식을 계속 풀어나가면 됩니다. FAC 3이면 일단 0은 아니죠. 그러니까 1로 오겠죠. 그러니까 FAC 3은 3 곱하기 FAC n-1이니까 2죠. 이렇게. 다시 또 FAC가 있네. 그러면 또 FAC를 어플라이해서 식을 전개해야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전개하면 2 곱하기 FAC n-인데 n이니까 2-1은 1. 또 FAC가 나타나네. 그러면 또 FAC를 어플라이 해봅시다. 1에다가. 그러면 아직 0이 아니네. 그러면 1 곱하기 FAC 제로가 되죠. 자,
여기까지 오면 드디어 FAC가 0이라는 베이스 케이스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때 FAC를 하면, FAC를 0에 적용하면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은 딱 하나뿐이죠. 예, 1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한 결과는 6. 예, 여기 오타가 났네요. 곱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한 결과는 6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내부에서 돌아가는 것을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등식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식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식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계산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이라고 1장에서 제일 처음 강조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지우고 곱하기 연산자가 있지만 만약에 곱하기 연산자가 없고 음수는 말고 0 이상의 양수, 즉 자연수에 대해서만 정의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또 연습 삼아서 작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MULT, 멀트라는 함수가 우리가 더하기만 가지고 한번 곱하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일단 요 숫자 2개를 곱하게 되는데 두 번째 게 0이면 0 곱하기 0을 곱하면 0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베이스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m이랑 0이 아닌 값을 곱한다 하면 n이 0보다 큰 어떤 숫자일 거기 때문에 일단 m 더하기 m 곱하기 n-1 이거 뭐 공식이 맞죠? m 곱하기 n이라는 것은 m을 n-1번 m에 n-1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모자라는 n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리커시브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음수가 아닌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멀트, 곱하기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어요. 자,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요 FAC 인자가 한 개 있던 식처럼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면 됩니다. 멀트 4 곱하기 3을 전개할까요? 멀트를 어플라이 한다. 그러면 0은 아니니까 아직 두 번째 인자가 4 더하기 4 곱하기 2가 되겠죠. 3-1이니까. 또 여기에 멀트가 있으니까 또 전개해요. 전개하면 4 곱하기 2는 4 더하기 4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아직도 두 번째 게 0이 아니니까 계속 전개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4 더하기 멀트 4에 1 빼기 1은 0. 멀트 4, 0. 자, 이제 멀트를 또 한 번 전개하면 드디어 이게 베이스 케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베이스 케이스를 만나면 식이 0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 그러면 4, 4, 4, 3번을 더해서 12가 된다. 이것이 더하기를 이용한 곱하기의 체계적인 정의입니다. 정수에 대해서만 그러면 제기함수를 작성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리스트에 대해서도 제기함수를 작성할 수 있어요.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우리가 그냥 사용했는데 라이브러리 제공해 주니까 이 함수도 우리가 직접 제기적인 정의로 제기함수로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은 위에 적어놨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일단 베이스 케이스 리스트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리스트가 비어 있을 때, 하나 이상이 있을 때는 즉 맨 앞에 한 개가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스트가 올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빈 리스트가 보통 베이스 케이스고 비어 있지 않은 리스트가 리커시브 케이스가 됩니다.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곱이 1이죠. 왜냐면 곱하기의 항등원은 1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1 곱하기로 생각해야죠. 0을 하면 안 되겠죠. 0을 하면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다 0이 돼버릴 테니까 1에서 시작하는 게 곱하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하나 이상 들어있을 때는 일단 나머지 숫자를 전부 곱한 다음에 맨 앞에 숫자를 딱 곱해주면 전체를 다 곱한 숫자가 되겠죠. 자,
자, 이렇게 작성한 것이 재규함수의 작성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전개해 봅시다. 프로덕트 2, 3, 4면 비어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적용이 됐죠. 2가 n이고 나머지 3, 4가 나머지 리스트가 돼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다시 전개하면 앞에가 3이고 뒤에 꼬리가 4의 리스트니까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전개하면 앞에 4가 헤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빈 리스트가 꼬리로 남게 되어서 빈 리스트에 대해서 프로덕트를 부르면 그 결과가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은 곱하기 1을 다 계산하면 2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2, 3, 4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 오른쪽에 있는 표현의 설탕이죠. 그러니까 2 땡땡, 이게 콘즈라고 부르는데 2 콘즈, 3 콘즈, 4 콘즈, 빈리스트는 또 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콘즈, 3 콘즈, 4 콘즈, 닐을 좀 사람이 읽기 좋게, 읽기 쉬운 문법으로 설탕을 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왼쪽에 있는 저런 표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지난번에 리스트 조건 제시법 장에서 리스트 조건 제시법으로 작성했던 랭스 함수를 리스트 조건 제시법을 쓰지 않고 직접 리커시브 펑션으로 재규 함수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빈 리스트와 빈 리스트가 아닐 때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빈 리스트 때는 길이가 당연히 0이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 이런 리스트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XS 테일이죠. 이 꼬리 맨 앞에 걸 뺀 나머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면 거기다가 1만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리스트 길이 계산할 때는 요 맨 앞에 뭐 원소가 뭐였는지 상관없죠. 그래서 패턴 매칭만 하고 값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패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뭐 쉽게 이해가 가시죠. 왜냐면 이것보다 하나 작은 리스트의 길이를 구해서 거기다 1만 더하면 이거 하나 더 포함한 리스트의 길이가 될 테니까요. 랭스 2, 3, 4 하면 뭐 이 상대로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했던 표준 사막에서 리스트를 활용하는 제공했던 함수 중에 리버스라고 리스트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규 함수로 작성해 볼 수 있어요. 빈 리스트면 뭐 빈 리스트는 뒤집으나 매치나 계속 비어 있죠. 그러니까 빈 리스트고, 그 다음에 맨 앞에 하나가 오고 나머지가 온 리스트의 경우에는 일단 이 나머지를 뒤집은 다음에 맨 앞에 하나를 어디다가 붙여야 되냐? 맨 끝에다 붙여야 되죠. 근데 콘즈와 달리 콘즈는 맨 앞에 하나를 붙이는 거죠. 끝에 붙이는 연산은 따로 없고 하나짜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어 붙이면 되겠죠. 맨 끝에다가. 요거의 순서를 뒤집어 준 다음에 맨 끝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리스트 이어 붙이는 연산자에 맨 앞에 거 한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반대 순서로 이어 붙이게 되면 리버스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버스 함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손으로 풀어 써가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두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패턴이죠. 그러면 1이 x고 나머지 2, 3이 xs이기 때문에 리버스 xs, 리버스 2, 3이 나오고 뒤에다가 플러스 1만 하나 들은 리스트를 이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앞에 3이 테일이니까 이게 리버스가 앞에 나오고 플러스 2 요걸 한 결과에다가 또 아까 있었던 플러스 1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전개가 또 되겠죠. 아직까지 비어있는 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규칙을 적용해야 되고, 두 번째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맨 앞에가 3이고 그러니까 플러스 3이 맨 끝에 와야 되고, 그 앞에는 리버스 함수에 이것의 테일, 꼬리를 불러야 되는데 꼬리가 비어있죠. 더 이상 없으니까. 드디어 리버스를 한 단계 더 풀었으면 이거는 드디어 베이스 케이스를 바닥을 쳤죠. 그러면 이거는 요 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어붙이면 3, 2, 1 아까 원래 시작했던 1, 2, 3의 정반대 순서로 값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버스를 작성했는데 리버스를 작성할 때 우리가 요 플러스 리스트 이어붙이기 연산자를 사용했었죠.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다면 얼마든지 재귀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라이브러리에서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겠죠. 자, 재귀함수 작성할 때는 앞에 뒤에 리스트를 이어붙이고 앞에 뒤에 리스트 이어붙이는데 앞에 거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 리스트가 비어 있을 때 어떤 리스트를 붙이면 뭐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건 아무리 덧붙여봤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리스트가 어떤 x가 맨 앞에 오고 나머지 xs가 오고 두 번째 리스트가 ys라는 리스트면 이거 두 개를 이어붙인다는 거는 일단 맨 앞에는 x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x를 어디다 이어붙여야 되냐 하면 내가 이렇게 x 땡땡 xs라는 큰 리스트에다가 ys를 이어붙이는 방법은 모르지만 이 첫 번째 것보다 하나 작은 xs가 ys를 싹 이어붙인 결과는 계산할 수 있다 가정하면 이 결과에다가 맨 앞에 요거 하나만 딱 붙이면 리스트를 이어붙이는 순서가 맞아 떨어지죠. x 오고 그 다음에 xs 오고 그 다음에 ys 이렇게 쭉쭉쭉 나타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이 리스트를 이어붙이는 소위 append라고 부르는 그런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정의가 맞게 작성되었나 한번 손으로 예제를 따라서 확인해 봅시다. 1, 2, 3에다가 4, 5를 플러스 이 append 연산자로 이어붙이는 그런 를 나타낸 건데요. 자, 일단 두 번째 규칙이 적용되니까 1이 x고 2, 3이 xs고 4, 5가 ys죠. 그러면 1이 앞에 오고 2, 3에다가 4, 5를 이어붙인 이런 식을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재기적으로 플러스 append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전개하면 앞에가 2고 나머지가 3이라는 리스트가 꼬리에 오고 그 다음에 ys의 4, 5는 그대로 오고 그래서 이걸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역시 아직도 빈 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규칙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규칙을 적용하면 맨 앞이 3이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XS가 빈 리스트고 거기다가 YS인 4, 5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베이스 케이스 바닥을 쳤죠. 맨 앞에 빈 리스트인 경우 그때는 그냥 두 번째 요 YS 4, 5의 값이 전체 이어붙인 값이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 1 오고 그 다음에 2 오고 3 온 거를 이제 4, 5 옆에다 갖다 붙였으니 계산 결과는 1, 2, 3, 4, 5가 되어서 정말로 이어붙이는 1, 2, 3과 4, 5를 이어붙이는 계산 결과를 이 규칙대로 그대로 따라서 반복해서 전개해서 계산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냥 리스트를 뒤집고 이어붙이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는 그냥 모든 리스트에 다 적용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 그런 재기함수이고 어떤 함수들의 경우는 뭐 재기함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헤드 같은 함수들은 빈 리스트일 때는 적용이 안 되고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에 적용해야지만 에러가 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했잖아요. 에러까지는 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잘 동작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sorted 리스트, 정렬된 리스트,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가정하죠. 그러니까 작은 숫자에서부터 점점 커지면서 크기 순서대로 배열된 그런 리스트에 대해서만 잘 정의된 그런 함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기함수도 정의할 수 있고요. insert라는 함수가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이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insertion sort라고 삽입 정렬을 하는데 필요한 루틴으로서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 가정은 뭐냐면 어떤 숫자를 어떤 리스트에 삽입을 하는데 우리 뒤에 넘어오는 이 두 번째 리스트가 크기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이런 리스트는 여기 인서트의 두 번째 인자가 될 수 있지만 4, 3, 1, 2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들은 이 함수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정렬된 리스트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함수를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어있는 리스트에 x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x 한 개짜리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돼요. 하지만 비어있지 않은 리스트인데 x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요것들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서트는 이 x를 그 순서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다 집어넣으면 그 정렬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 리스트도 크기 순으로 정렬된 하나 더 길이가 긴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이 인서트 함수가 계산하는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렬을 유지하면서 삽입하는 리스트를 하나를 더 삽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x가 맨 앞에 있는 y보다 크거나 작으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따라서 나누는 작성하려면 조건식을 이용하거나 우리 지난 장에서 배웠었죠. 아니면 이런 가디드 이퀘이션을 이용한다. 라고 이제 함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런 법에 대해서 4장인가요? 네, 그래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x가 y보다 작은 경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오름차순이니까 요 y가 여기서 제일 작은데 그것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다 갖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나머지 y와 s하고. 하지만 y가 더 작지 않고 x가 y보다 작거나 같지 않고 x가 더 크다. 그러면 x는 y보다 나중에 와야겠죠. 오름차순이니까 더 작은 y가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맨 앞에 오고 이 x를 이 insert라는 함수, 자기 자신의 제기 함수를 사용해서 요 ys에다 적절한 곳에 정렬되도록 집어넣으면 요 전체가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작성해 놓고 이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1, 2, 4, 5라는 정렬된 리스트 맞죠? 1이 2보다 작고 2가 4보다 작고 4가 5보다 작으니까 소티드된 리스트임이 알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 3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두 번째 규칙에 따라서 x가 3이고 건데 x가 지금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y인 1이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4, 5에다가 인서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근데 3이 2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경우죠. 그러니까 y인 2를 앞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스트인 4, 5에다 3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3이 4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경우에 이런 카드를 통과할 수 있게 됐죠. 이 조건을 만족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3을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스트들 4, 5를 적으면 1, 2, 3, 4, 5 이런 순으로 3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오름차순으로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서트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렬된 리스트에다가 어떤 값이든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것도 원래 거보다는 하나 더 길이가 늘어난 정렬된 리스트가 나온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왕 여기까지 만든 거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직접 작성해 보죠. 인서트 함수를 사용해서 삽입 정렬 isort는 어떻게 원소를 정렬하느냐. 자, 이제는 입력받는 리스트가 아무 리스트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렬이라는 게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정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알고리즘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서트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느냐.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인서트 하는데 어디에다 인서트 하느냐? 맨 첫 번째 빼고 나머지 것들을 삽입 정렬해서 나머지 것을 정렬된 상태의 리스트로 계산해 놓은 다음 이제 정렬됐으니까 인서트 함수가 사용하기에 적당한 성질의 리스트가 된 거죠. 그 결과에다가 x를 인서트 하면 전체도 정렬된 이 x와 xs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정렬된 리스트가 계산이 되겠죠.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한 단계 좀 지루하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트 3, 2, 1, 4가 나오면 일단 iso트 요 두 번째 규칙에 따라서 전개를 하면 인서트 3하고 iso트 1, 4가 나오죠. 인서트 3하고 또 iso트니까 두 번째니까 또 인서트 2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계속 전개하다 보면 이게 순서대로, 요 리스트에 원래 있었던 순서대로 인서트 3, 인서트 2, 인서트 1 하고 이제 아이소트 4까지 나오게 되죠. 자, 아이소트 1, 3 이것도 전개하면 아이소트 1, 3, 4하고 이제 4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비어있는 리스트에 인서트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개짜리가 된다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러니까 인서트 3, 인서트 2, 인서트 1, 4라는 리스트를 하는데, 우선 이것부터 하면 1이 4보다 작으니까 인서트하면 1, 4 이런 순서 될 거고요. 또 여기 인서트하면 1, 2, 4 이렇게 될 거고요. 순서 맞춰서 또 3을 인서트하면 1, 2, 3, 4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인서트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빈 리스트로부터 정렬된 리스트를 점점점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삽입 정렬이 진행돼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순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오름차 순으로 싹 정렬된 그런 리스트가 계산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의 값만 받는 함수나 아니면 두 개의 값을 받더라도 재귀 함수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의 아규먼트, 하나의 함수 인자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나눠 생각하는 그런 재귀 함수들을 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재귀 함수에는 그런 형태의 리커전, 되돌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인자를 동시에 다 살펴보면서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다른 일을 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을 수가 있죠. 대표적인 함수가 집이라는 함수인데, 집이라는 함수는 어느 한쪽, 첫 번째면 첫 번째, 두 번째면 두 번째 것만을 기준으로 재귀 함수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왜 없냐? 둘 중에 더 짧은 쪽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짧은지 저쪽이 짧은지에 따라 이쪽이 짧으면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빈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이쪽이 짧으면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빈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기준으로 근거를 삼아서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재귀 함수를 작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가 요 리스트가 빈 리스트일 때, 요 리스트가 빈 리스트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개의 앞과 뒤에 두 개의 인자 모두에 대해서 패턴 매칭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나누면서 재귀 함수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연스럽겠죠. 집이라는 함수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지퍼가 하나하나 맞물리듯이 이렇게 리스트 두 개를 순서상이 있는 리스트로 만들어주는데 더 긴 쪽, 남아 도는 쪽은 맞물릴 상대의 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한쪽 리스트가 그냥 비어 있으면 이 리스트에 아무리 많은 원소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짝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빈 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게 빈 리스트는 앞에 게 아무리 뭐가 많이 들어있어도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출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빈 리스트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앞쪽도 뒤쪽도 하나 이상의 원소가 있을 경우에는 맨 앞에 x, y를 먼저 순서상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리스트들에 대해서 각각의 테일, 첫 번째 거의 테일, 오른쪽에 거의 테일을 가지고 집을 해준 결과를 그 뒤에다 나열하면 바로 집이라는 우리가 사용해봤던 그런 함수를 재귀 함수로 작성할 수 있겠죠. 이 함수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재귀 함수와 다른 점은 여러 개의, 지금 두 개의 인자에 대한 경우의 수를 동시에 나눠서 생각해 가면서 재귀 함수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고 한번 실행해 보면 여러분이 쭉 따라가 보시면 아마 이런 맞는 결과대로 이렇게 식이 전개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식을 전개하는 거는 우리가 좀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드롭이라는 우리 함수 있었죠. take라는 함수 있었고, 드롭이라는 함수도 재규 함수로 작성해 볼 수 있어요. 길이가 하나도 드롭하지 않는다. 0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둔다는 얘기죠. 하나도 버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숫자가 아무리 커도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드롭, 즉 옆에서부터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빈 리스트를 리턴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앞쪽도 0이 아닌 어떤 양수만 가정하고 프로그램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하나 이상의 원소가 오는 앞에 뭐가 있고 뒤에 액세스가 오는 게 있다면 일단 이게 우리가 양수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앞에 거 하나 버리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건 버릴 거니까 밑줄에 해당하는 와일드 카드 패턴을 써주고, 그러면 이제 한 개 버렸으니까 n-1개만 더 버리면 되죠. 그래서 drop access를 하는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 한 개는 이미 버렸으니까 n-1개를 드롭해주면 됩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머신에 보면 0이면 그대로 나오고, 또 숫자가 있더라도 두 번째 경우죠. 리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 리스트. 그다음에 드롭 1, 2, 3, 4, 5는 역시 우리 예상했던 결과대로 1만 버리는 거, 1만 버리면 3, 4, 3을 3개 버리면 4만 남고, 4개 버리면 하나도 안 나는 빈 리스트. 하지만 더 많이 버리더라도 다 버리고 나서 더 이상 버릴 게 없으면 결국 이 베이스 케이스로 오게 되어서 빈 리스트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규 함수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것은 한 개의 인자로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인자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만 해봤는데, 재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도 이 위에서는 재규 함수를 어떤 등식에서 한 번씩만 호출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2번 이상 호출하는 이런 패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의 함수가 피보나치 수열 이런 얘기에서 많이 나오는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피보나치 수를 이제 제일 첫 수를 0번이라고 하고요. 1번 이렇게 매겨 시작하면 피보나치 수의 0은 0이고 피보나치 수의 1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n이 1보다 0도 아니고 1도 아닌 1보다 더 큰 수, 이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피보나치 수라는 것의 정의가 그 직전의 두 수의 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2와 n-1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의 재규함수 호출을 해주어서 계산하게 되는 이런 재규함수 정의 패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예가 퀵소트, 이미 1장에서 살펴본 퀵소트입니다. 퀵소트도 보면 재규함수를 여기서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더 작거나 같은 거와 더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자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도 재규함수 호출하는 횟수가 여러 개는 멀티플로 리커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뮤추얼 리커전, 서로를 부르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호재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호재귀의 가장 간단한 예로 작성해 볼 수 있는 것이 짝수냐 홀수냐 검사를, 물론 이것도 짝수냐 홀수냐 검사를 -2씩 하면서 계산을 하면 이게 혼자서만 재귀하는 함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뮤추얼 리커전 상호재귀의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한 건데, 입은 짝수냐 홀수냐 검사하는 거를 0이면 true라고 하고, 짝수인지 검사할 때 0 이상의 수는 n-1이 홀수이면 짝수를 인정해 주겠다는 게 맞죠? 3에서 1을 빼면 2니까 2가 짝수,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가 있으면 4에서 3을
4에서 1을 빼면 3이잖아요. 근데 3홀수 맞죠? 맞죠. 그런 식으로 홀수 짝수가 번갈아만 나타나기 때문에 1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면서 재기함수를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호출하는 함수를 만들면 양쪽 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또 오드. 홀수는 0은 홀수가 아니지만 어떤 수가 홀수가 되려면 어떤 n이 홀수가 되려면 n-1이 짝수였다면 홀수가 되겠죠. 맞죠? 이것도.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생각해보세요. 7은 홀수인데 7이 홀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면 1을 빼서 6을 홀수인지 짝수인지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이 짝수면 7은 홀수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작성한 게 요 두 함수고, 이 두 함수는 자기가 자기를 직접 호출하진 않지만 이분이 오드를 호출하고 그 오드가 다시 이분을 호출해서 이런 식으로 돌고 돌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을 전개해 보면 2분 4는 오드 3을 부르고 오드 3은 2분 2를 부르고 2분 2는 오드 1을 부르고 오드 1은 2분 0를 불러서 결국 이게 true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것과 유사한 함수인데 짝수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짝수를 잘못 설명했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에 것과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함수인데 리스트에서 짝수 번째 원소들만 골라내는 함수, 오드는 리스트에서 홀수 번째 원소들만 골라내는 이런 함수도 이것과 비슷한 이런 구조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호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앞에 이분 오드 예제를 이해했으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리커전에 대한 어떤 충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방금 이렇게 쭉 제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오다 보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름 할만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개념 자체는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고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지금 defining recursive functions is like riding a bicycle. 바이스클 자전거죠. 그래서 재귀함수를 정의한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It looks easy and someone else is doing it. 다른 사람이 이렇게 쭉쭉 정의해 나가는 걸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개념적으로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산수학에서도 배우고 그런 수학적 비나법, 베이스 케이스와 인덕티브 케이스를 나눠서 재기적으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남들이 하는 걸 보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may seem impossible when you first try to do it yourself. 두발 자전거 처음 탔을 때 막 넘어지잖아요, 다들. 정말로 천재적인 균형과 있지 않은 이상 타고난. 그래서 남들이 탈 때는 되게 자연스럽고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처음 해보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함수형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고 이상한 거 아니냐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이게 조금만 연습하다 보면 it becomes simple and natural with practice. practice 연습이죠.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 자전거도 한번 배우고 나면 나중에 한참 안 타다가도 또다시 이렇게 금방 몸이 기억하여 탈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 자체를 이해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이런 재규함수를 작성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규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5단계로 나눠서 일단 타입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베이스 케이스인지 어떤 것이 리커시브 케이스인지 이누머레이트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그리고 일단 간단한 경우 심플 케이스, 이거 주로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간단한 케이스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the other cases, 주로 리커시브 케이스겠죠. 재규함 소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 작성한 다음에는 이제 코드를 좀 더 읽기 좋고, 아니면 더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generalize하고 simplifying 해서 코드를 더 일반화하고 단순화해서 알아보기 좋은, 그리고 더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로 정의하라. 네, 이렇게 5가지 스텝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스텝에 따라서 이 프로덕트와 드롭과 이닛을 한번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드롭은 위에서 이미 작성했지만, 다시 한번 연습을 하다니면서 이 5가지의 5단계를 그대로 밟아가면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곱을 구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타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리스트에서 이 곱을 구하는데, 이게 무슨 냐면 숫자라 해야 되겠죠. 뭐 인트 같은 그런 숫자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탭을 정의하는 게 아직 번거롭고 아는 분들은 요렇게만 해놓고 작성을 하셔도 되죠. 타입 클래스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익숙하다, 하스키에 대해서 익숙하다 분들은 타입 클래스, num, a 이런 걸 바로 정의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책에 나온 대로 일단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그런 타입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프로덕트죠. 네. 시작해서 1번. 1번은 enumerate cases. 이거는 경우의 수를 enumerate 나열하다죠. 나열해봐라.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함수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곱하는 함수니까 이게 리스트잖아. 그러면 리스트는 보통 보니까 2가지 경우가 있었어. 빈 리스트일 때랑 빈 리스트가 아닐 때랑, 를 다루기 때문에 N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빈 리스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2번까지는 끝냈어요. 지금 경우의 수를 나열했죠. 근데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나서 simple cases, 간단한 경우가 빈 리스트인 경우죠. 그러면 빈 리스트인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0으로 하면 곱하기 0으로 하면 말짱 두루묵이고, 딱 1에서 시작하는 게 1이 곱하기 항등원이니까 1 곱하기 x는 x고 x 곱하기 1도 x죠. 그래서 1에서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define the simple case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define the other cases, 좀 더 어려운 케이스, 재기함 소출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작성해야겠죠. 자, 맨 처음에 n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나머지 숫자들이 있는 거의 총 곱을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요 뒤에 나온 리스트들의 총 곱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재기함을 소출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리스트에 대해서 총 곱이 다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아직 곱하지 않은 요 한 개만 더 곱하면 전체 요거의 곱에다 하나만 더 곱하면 요 전체의 곱이 구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데 generalize and simplify는 이제 무슨 뜻이냐?